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이슈와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까지 우리 시장이 지나오면서 앞으로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도래한 만큼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 어디인지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발표가 될 경제 지표들과 이슈들을 잘 소화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오늘도 저희가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왔고 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시장이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과 그리고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들과 마감 소식 그리고 외신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2분기를 긍정적으로 출발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하지만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또다시 된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는 0.4% 오르면서 34,818선으로 마쳤고요. 나스닥은 0.29% 오르면서 14,261선에 S&P 500은 0.34% 오르는 모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흐름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애플 보도록 할게요. JP모건에서 주요 종목 목록인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0.17%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36% 오히려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A는 0.78% 오름세 시현하면서 2,803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동사의 매출 성장세가 부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아마존은 0.35%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쳤고요. 테슬라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0.65%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테슬라는 골드만삭스에서 상하이 공장 셧다운에 따라서 지난 주말 차량 인도량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주말 동안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는 2%대 조정받으면서 267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변동성 지수는 4% 빠지면서 19포인트 선으로 마쳤고 WTI는 1%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골드는 1.6% 밀리면서 1923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특징주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실적 발표한 기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베리는 적자가 예상됐지만 흑자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 소식에 9%대 급락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중국 전기차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인도량이 우수하게 나타났는데 특히나 동반에서 급등하는 시현 흐름이 나타났고요. 샤오펑은 5%대 급등, 그리고 니오는 4%대 상승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밈 주식 볼 텐데요. 최근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스탑이 급등을 하면서 다른 밈 주식의 동반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스탑은 주식 분할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변동성이 심한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C는 5%대 급락했고 베드베스앤드 비욘드의 경우에만 1%대 상승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자세한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주말 동안 나왔던 주요 경제지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U.S. economy gains 431,000 jobs in March and wages surge again as labor market powers ahead. 노동시장이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3월 비농업 고용이 43만 1,000명 증가를 했고요. 임금은 또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표를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초반과 비교를 해보자면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레저와 접객 부문이 가장 크게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임금까지 체크해보면 팬데믹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죠. 한 경제학자는 자세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power ahead despite significant headwinds looming 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계속해서 역풍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노동시장이 나아가고 있는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3월 고용보고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았고요. 또 팬데믹이 감소함에 따라서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고용은 아마 올여름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용 호조로 인해서 연준이 5월에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것이 시사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연준 정책의 방향성은 잠시 후 신승용 대표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올해 1분기가 2년 만에 최악의 분기였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4월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Markets will be looking for clues from the Fed ahead as historically strong month gets underway. 네, 시장은 역사적으로 강한 4월을 보였다면서 연준의 앞으로의 정책으로부터 단서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상세한 전문가의 의견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The S&P has been higher 70% of the time and has gained on average 1.7% 이라고 밝히면서 4월에 전체를 체크를 해봤을 때 70%가 상승을 했고 또 평균 1.7% 올랐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LF 파이낸셜이 1950년 이후의 역사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 4월에는 증시가 우수한 성적표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LFL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S&P 500 지수는 한 번을 제외하고 4월에 모두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뉴욕 증시가 연초에 급격한 조정세로부터 반등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4월 증시의 호조 가능성으로 시사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 회복세는 장기적인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인 랠리인 베어마켓 랠리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록 공개와 다수의 연준위원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리오프닝에 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CDC will end sweeping order used to expel migrants at U.S. borders during COVID pandemic.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이번 달 종료키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42호 규제를 이번 달 23일 끝낸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건을 명목으로 한 정책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discriminatory and unjustifiable with no scientific basis as a public health measure라고 밝히면서 차별적이고 부당하며 공중보건 조치로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맹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됐던 42호가 폐지되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들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또한 리오프닝의 움직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의 흐름 연동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과 외신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말 사이에 쏟아져 나왔던 외신 이슈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슈는 이슈인데 이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저희는 또 포착을 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즐거운 월요일이 돌아왔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글로벌 시황센터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오른 데에는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에 좀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다들 이미 주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주 우리 시간은 토요일이었죠. 그 미국의 3월 실업률 50년 내 최저치에 육박하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 부분 기대감에 젖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이 너무 강한 상황이 3달, 4달 연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강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한편에서는 또다시 이제 그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결국은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듯이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시장 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큰 그림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양면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시장 자체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우상향에 다소간 기울기는 조금 좀 가파르지 않다 하더라도 우상향 방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상황 전개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미국의 3월달 그 실업률 자체는 상당 부분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거의 그 전망치 3.7% 대비해서 3.6%. 시장은 일단 3.5%가 결국은 미국 페드에서 생각하고 있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완전 고용 수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에 거의 상응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시간당 임금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상승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경제활동 참가율. 거의 63%에 육박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 15살에서 65살 이 사이의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63% 가량 이 부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수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노동시장은 회복기에 진입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노동 수요 측면하고요. 노동 공급 측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동 수요 측면은 조금씩 이게 평형점에 수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월간 기준으로 해서 한 40만 건 이상 이 정도가 이제 그 평년 상황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면에 노동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코로나 긴급 자금 수혈, 이 돈이 거의 이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다 써버리고 남은, 지금 가계 저축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인플레이션도 한 몫을 하고 있죠. 여기에 주거 생활비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 자체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급을 하는 노동자 입장,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이야기는 결국은 경제활동 참여율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평형점을 찾아서 수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러한 수렴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경기의 개선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노동 공급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앞서서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민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오히려 확보하는 그런 법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노동시장,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주목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부분에서 확실히 질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잘 맞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그럼 5월 FOMC 회의 결과가 빅스텝을 시사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좀 공격적으로 이뤄지다 보면 미국채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한 번 주말 사이에 일어나면서 오히려 반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FOMC 결과 같은 경우는 빅스텝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네. 그 장중에 이제 그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그 서베이 가능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 사실은 빅스텝 가능성이 70%까지 전망이 됐었죠. 근데 고용의 개선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 오히려 76%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이 부분 조금은 좀 안정화되면서 73%까지 일단은 좀 낮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빅스텝의 가능성은 70%가 넘는 그런 그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의 강력한 고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를 침체시키는 그런 부분보다는 경기 개선 가능성에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에 따른 빅스텝이 강력한 고용으로 인해서 상쇄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자신감과 그 기대감이 시장 내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연준의 중간 정책 목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잡고 있죠. 고용의 안정 부분. 거의 완전 고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문제는 물가의 안정이라는 부분 한 가지가 남았는데 이 물가의 안정을 강력한 고용을 통해서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의 침체 없이 경기의 개선을 물가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같이 유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결국은 강력한 고용을 기반으로 해서 고물가의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국 모든 부분 고용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매출의 증가분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투자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할 고용이 다시금 늘어나게 되는 선순환 고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선순환 고리의 시발점은 고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결국은 안정적인 고용이 지속된다라면 경기 회복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시사점 1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 목요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이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할 때 실적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섹터에서 고용 확대를 꾀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고용 확대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실적 시즌의 시작과 함께 항상 시장은 모멘텀을 보게 되고 지속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모멘텀 부분은 실적에서 적자 폭이 축소되거나 혹시나 흑자 전환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주가 모멘텀이 나타나죠. 지금 현재의 상황,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U자형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지속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의 가장 시작점은 고용의 확대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 예를 든다라면 최근 들어서 고용 내지는 분야별 인원의 확대가 가장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로봇 분야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로봇 시장이 왜 관심을 받고 로봇과 관련된 섹터의 주가가 왜 이렇게 모멘텀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 결국은 모든 것이 고용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고용 확대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 속에서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업종. 친환경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자율주행. 특히나 조선업종과 유통업종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수주의 확대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인력의 보충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어떤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순환 구조의 시작은 바로 고용이다라고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나라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엔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지금 엔화 가치가 6년 만에 최저치로 밀렸다고 합니다. 의도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는지가 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엔화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외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조되고 있는 부분이 엔저, 초엔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엔원 환율 기준에서 이미 1,000원이 깨진 그런 상황, 9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야기가 됐고 또 이 부분은 의도적인 것일까? 그리고 이거에 따른 일본 경제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변화, 그리고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산업의 변화, 영향 가능성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엔달러 환율이 초약세, 약세에 진입한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1,000원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 영향. 무조건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통화정책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국가,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화 긴축 기조로 이미 선회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의 완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 3월 FOMC가 나타난 결과 이후에 엔화 절하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엔캐리의 방향성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통화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매매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월 FOMC 이후에 엔화 절하가 확실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엔저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환율의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엔저가 나타나게 되면 수출이 잘 되죠. 가격 경쟁,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요. 반면에 내수 시장은 부담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우리와는 다른, 미국과는 다른 내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예를 든다라면 미국 시장 한 18%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2%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에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매수에 대한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가격을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그들 통화정책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너무나 명확하죠. 엔저가 지속된다라면 수출도 잘 되고 매수에 대한 디플레이션도 극복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게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엔달러 그 135엔 지금 현재 125엔, 124엔 정도 머물고 있죠. 135엔 가능성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의 강도, 가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 수출 경쟁력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가장 큰 것이 결국은 가전과 자동차 업종이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영향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대다수 자동차도 그렇고요, 가전도 그렇고요,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현지화 전략을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브랜드에 따라서 매출이나 어떤 실적이 좌지우지 되고 있지, 가격에 따른 움직임이 그렇게 과거와 같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단 그 일본 정부의 엔저 전략 과연 성공을 거둘지 아니면 다시금 실패를 해 나갈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최근 시장에서 특히 외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초엔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 국내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이번 주에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국내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힘들었던 1분기를 좀 뒤로 하고 2분기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4월 초부터 좀 많은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 관련돼서 먼저 좀 체크할 사항이 많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4월 6일 날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증시에서 선 반영이 되었지만 일단 증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4월 초에는 IMF 2022년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올 1월에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 공급 차질 관련된 부분, 또 통화 긴축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이미 좀 한 차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4.9%에서 4.4%까지 좀 하향이 됐는데, 여기에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같은 부분들을 인해서 사실 얼마큼 더 이런 부분이 좀 전망이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탈세계화에 지금 글로벌 모든 국가들은 좀 직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차기 정부 같은 경우 지금 쿼드 플러스라고 하죠.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개 국가 지금 가입 공약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쿼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중국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견제라는 점에서 가입이 가시화될 경우 또 과거 한한령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피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냉전에 대한 시대 개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바로 들리고 있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폐쇄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보면 좀 붕괴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하이 같은 부분들, 베이징 같은 데 일부 도시에서 지금 봉쇄령이 좀 내려지면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중국 정부가 5.5% 이제 GDP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부 제가 볼 때는 수정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불안 요인에도 지금 지수는 많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에는 좀 원만하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1분기를 좀 보내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돼서 정말 절대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의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던데 FP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지난주에 아무래도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이제 얘기를 했죠. 사실 이제 완벽하게 좀 해제를 할 경우에는 확진자가 좀 급증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사적 모임을 최대 인원을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까지로 1시간 정도 연장하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점진적인 완화를 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조정 이후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좀 유행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 거리두기 조정 때는 좀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개편할 수도 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주 후에는 이제 완전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증시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여행이라든지 카지노가 아무래도 좀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좀 진행이 되면서 방문객이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는 전망도 있고, 특히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여행 심리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여행지들도 상당히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일각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너무 이제 반복이 됐었죠. 한 3-4번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특히 백신을 좀 개발한 이후에 좀 상승감이 있었습니다만, 뭐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오미크론의 좀 유행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급락이 나오는 등 사실 여러 번의 어떻게 보면 실망감을 줬던 뭐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대감만으로 리오프닝을 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좀 있는 종목들을 좀 대상으로 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좀 그게 숫자로 찍혀야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FP님의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이번 주부터 이제 2분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장이 시작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연초 이제 1분기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 많은 좀 영향을 받았죠.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전쟁 관련된 동향 이런 쪽의 요인에 좀 크게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뭐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에 뭐 이제 3월 고용 보고서가 좀 탄탄하게 좀 나오면서 고용 시장은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좀 국채 금리 상승세가 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으로 볼 때는 이제 경제 지표상 봤을 때 미국은 경제 침체에 대해서 좀 우려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 좀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이제 미국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미국의 노동 시장이 매우 강하다는 좀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우상향을 좀 놓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좀 필두로 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개막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코스피 순이익은 컨센서스가 지금 1개월 전 대비 한 2.7%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실적을 좀 주도한 업종 같은 경우 뭐 에너지, 뭐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그다음 뭐 증권, IT, 하드웨어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된 특히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17일을 좀 정점으로 완만하게 좀 형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도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실적 가시성이 좀 높은 성장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 또 대내외 정책 관련된 좀 수혜들을 좀 계속해서 보시되 좀 모멘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좀 실적 관련된 부분은 좀 긍정적인 주식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눈에 보이는 기업들에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번 코너는 국내 증시 작전을 좀 제대로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국내 증시 이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국토교통부 국제선 운행 복원 계획을 올해 안으로 2019년 이전 수준의 50%까지 복원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정책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코로나와 연계해서는 리오프닝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닫혔던 국제선 항공편이 올해 안으로 2019년 이전 수준의 50%까지 복원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선 운행 복원 계획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주당 약 4,770편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국제 항공편이 저번 달에는 406편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는 리오프닝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국제선 운항 증편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5월부터 1단계 계획을 시행해서 주당 국제선 운항 편수를 현재 수준보다 100편 정도 확대를 하고 2단계로는 이제 7월에서 8월부터 주당 운항 편수를 300편 정도 증편을 할 계획입니다. 3단계가 중요한데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10월쯤에 국제선 운항을 2019년 이전의 50%까지 회복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엔데믹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쯤으로 예상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우선적으로 엔터 업종이라든지 전주 같은 경우는 여행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까지 강세가 보였는데 이게 마지막에 강한 시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10월쯤의 시기 전후로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외국 쪽 여행이라든지 해외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여행이라든지 항공주들이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국내 확진자 수 흐름과 연결해서 선행해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종목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돼서 항공업계에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특징주는 어느 쪽을 볼까요? 네, 특징주는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보자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5개 합산해서 국제선 여객 규모가 4,432만 명 규모였고요. 전체적인 시장 파이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국제선 여객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면은
대한항공이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저가 항공업체, LCC 업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할 수 있지만 해외 노선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업체가 운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핵심은 국제선 여객 회복입니다. 현재는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타 리오프닝 업종 대비해서는 주가가 약한 측면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국내 확진자 수 감소와 연결해서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의 특징이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 있는 반면 향후의 가능성을 중심을 두고 선행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업종이 있거든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업종은 엔터 업종이 대표적이겠고, 그다음에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게 화장품 업종, 그리고 여행 업종, 뒤이어서 그 항공 업종까지 저희가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 2월 데이터를 보자면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 수는 일평균 약 11,000명 수준이었습니다. 3월 21일부터 정부가 입국자 격리 해제 조치를 시행을 했는데요. 일평균 15,000명에서 17,000명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와이라든지 괌, 사이판, 하노이와 같은 관광 노선, 그리고 미주와 유럽과 같은 입국자 격리 의무가 없는 장거리 노선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본격적인 여객 수요의 회복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주가 촉매제는 중국과 일본의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시기에 화물 측면에서 대한항공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화물 측면에서의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반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여객 측면에서의 상승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는 화물 측면이 줄어들더라도 여객 측면이 커버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은 그냥 주가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 리오프닝 업종과 관련해서 항공업종은 아직 덜 오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번 주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 이제 12시까지 시간을 확대하고 10인까지 인원 같은 경우를 더 늘린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2주 동안 더 지켜보고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제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는 그러한 시행령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이제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리오프닝 업종 중에 덜 오른 항공업종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 대한항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 대한항공 꼽아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됐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두 번째 총리직을 맡게 되는데,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네, 새로운 총리가 일단 지명이 되면서 저희가 시장 영향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에너지 측면에서의 파급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탄소 중심에서 원전이라든지 수소에너지가 관련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올해 1월에 인터뷰에서 국가 에너지 측면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탄소, 저탄소,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었고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 자체를 정파적 논쟁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자체가 저탄소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맞췄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말하는 석탄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원전에 대해서는 1월 인터뷰에서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가스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점차 없애야 한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된 코멘트가 원전의 위험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했지만 큰 사고가 없었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는 저탄소 중심으로 해서 원전 산업 그리고 원전 산업과 연계해서 수소 에너지 산업까지 함께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접근해 볼 만한 이슈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특징주로는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요? 네, 방송을 통해서 워낙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말씀드린 상황인데 그 중에서 또 특징이 되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파워인데요. 저희가 산업 안에서 종목을 살펴볼 때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기업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형 원전 스마트 연구용 원자로의 개발 파트너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고요. 삼중 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삼중 수소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 원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질인데 이 부분이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유출이 되는 단계에서 이것을 다루는 게 캐나다의 한 개 기업밖에 할 수 없었는데 글로벌의 두 번째로 이제 이와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일진파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총리와 관련돼서 저탄소 중심의 원전 정책이 한 번 더 부각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전 테마 수면매 관점에서 일진파워를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테마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특징주로 꼽아준 종목 일진파워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매매 시그널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